옛날 어느 양반집의 노비가 가족들을 데리고 야밤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분노하며 그 노비 가족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가족에게 곧 돌아온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날을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갓난아이였던 주인의 아들은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며 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하나뿐인 자식마저 잘못될까봐 말렸지만 아들의 결심은 확고해서 그를 기도하며 배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남으로 내려간 청년. 그는 구걸을 하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여러 고을을 찾아다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한 마을에서 책방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청년은 몇 달간 일을 하며 돈을 모아 다시 아버지를 찾으러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성실한 도령이 책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에 고을의 호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사윗감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청년의 성실함과 착한 성품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바로 자신의 사위로 맞이했죠. 그렇게 청년은 얼떨결에 호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고 있던 어느 날, 청년이 신방에 도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호장이 도배하는 데 쓰라며 두루마리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청년은 도배에 사용하려고 그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작은 종이 한 장에 자기 조상의 이름과 노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청년의 아버지가 도망간 노비들을 잡으러 갈 때 가지고 간 노비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처가에서 나왔다는 것은 처갓집 사람들 모두가 예전에 도망쳤던 노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문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얻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청년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호장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매형이 종이를 붙들고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장은 우는 사위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문득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편의 서랍으로 가서 노비 문서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역시나 그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호장은 사위가 울면서 보던 종이가 자신들의 노비 문서임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 문서를 알아본 사위는 예전 주인 어른의 아들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매형은 틀림없이 예전에 죽였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곳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오다니 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 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가 탄로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이를 불러 밤이 깊어지면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에서 몰래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호장은 우리 집안의 사위라고 말하며 죽이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듣지 않았죠. 이윽고 깊은 밤이 되자 호장의 딸은 몰래 방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도망친 노비들인데 주인을 죽이고 이제는 그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아닌 살인자의 삶 말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여길 떠나주세요. 저는 여기에 남아서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소첩의 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을 모두 만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가벼우니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창문으로 도망쳐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처가 사람들은 청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청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자고 있는 청년인 줄 알고 이불로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미리 파놓았던 구덩이에 산채로 파묻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청년이 포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생매장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죠. 결국 이 일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시대상 주인을 죽인 노비는 무조건 사형이었지요. 대신 딸의 부탁으로 아비마는 태형을 받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무덤에는 충실히 주인을 섬기는 계집종이라는 뜻의 충비, 남편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 살아가는 아내라는 뜻의 연려, 부모를 잘 섬기는 딸이라는 뜻의 효녀, 이렇게 세 단어가 새겨진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은 딸의 희생이 너무 크게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남편 대신 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겠죠. 딸 역시 주인을 해한 노비의 가족으로 사형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주인의 아들, 즉 청년 역시 처갓집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둘이 먼 곳으로 도망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 충비, 연려, 효녀라고 새겨진 비석이 뭐가 중할까요? 이상 슬픈 옛 이야기에 아쉬움이 남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